배를 이 정도 까면 되나요? 더 까야 하나요? 이 정도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여기 뭐가 만져서요. 네. 그래서 여기 하려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지금 터치 됐어요? 네. 오늘은 병원 나와도 되나요? 상호 나와도 되나요? 네. 제가 다니는 병원입니다. 여기 목련 아파트, 가람 아파트 옆에 있는 한사랑 의원 그쪽에서 자주 오는데요. 작년 5월 달부터 이 병원에 다녔습니다. 2023년 5월 달부터 이쪽에 다녔고, 이쪽에서 주로 하는 것은 미슬토 F 주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0.02mm부터 해서 지금은 20mm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주사를 0.02mm부터 0.2mm, 2mm, 20mm까지 해서 지금 미술트 F 20mm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온코사미아라는 회사에서 독일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제 회사에서 모델명이 아까 보니까 YH, 아이고 어설프네. 나중에 좀 자르면 되니까 YEHY 2030이라는 모델로 해서 최신식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봤더니 다른 구형 모델, 타일 사건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다른 병원에서 했을 때는 배에다가 원형판 같은 걸 넣고 하는데 이렇게 무게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무거워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공정으로 분양돼 있고, 그리고 열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신식이기 때문에 파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하다 보면은 파워가 좋아서 나름 좀 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얘기해야 하나요? 실제 암 환자들 대부분 보면은 의료실비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실비가 오버가 되면 사실 치료받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보면은 가격이 좀 세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때로는 50만원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 받는 게 좀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의료실비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료실비로 이렇게 치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실비를 하는데 여기 병원이 의원급에서인지 몰라도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대학병원 가는 데는 구형이라 25만원이고, 조금 같은 제품인데도 보면 어떤 회사는, 어떤 병원은 30만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는 20만원 받아서 제가 상당히 좀 치료를 여러 가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실적으로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의료실비가 통원치료해서 하루에 30만원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오면은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해서 2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술토 F 20mm짜리 해서 이게 36,000원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23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 다른 병원, OK 바디원에서 면역 증강제, 면역 치료제인 타임머신을 맞거든요. 근데 거기가 7만원을 해요. 그래서 합치면은 전부 다 30만 6천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날 같은 병 치료하는 데 들어간 것은 병원이 달라도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30만 6천원. 그러니까 의료실비가 되니까 제가 통원치료 했을 때 30만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쓰면은 실제 제가 내는 돈은 6천 원이고 나머지는 의료실비로 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통원 치료가 1년에 그 면책 기간이 6개월이고 그다음에 면책 기간 전에 30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번을 쓰는데 이 병원이 가격이 좀 저렴하고 기계도 최신식이고 해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온코사미아 뭐 최신식 모델인 2030 그쪽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입원 치료는 안 되고 해서 통원 치료할 때는 여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뭐 기계 사용도 괜찮고 가격도 저하고 사정이 맞아서 작년 2023년 5월 달부터 해갖고 이쪽 병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라는 것은 암세포하고 일반 세포하고 그 열에 대한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세포 같은 경우는 42도를 넘어가면은 그 조금 그 활동을 못하고 죽나 봐요. 그거 억제가 되거나.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열을 높여서 42도까지, 그러니까 약 38도에서 40도까지, 42도까지 올려주면은 암세포는 억제가 되고 또한 죽기도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가 암 요양병원이라든가 암 치료하는 데는 대부분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형 병원은 이걸 안 쓰고 암 요양병원 아니면 조금 뭐 대학교 병원에서도 쓰는 걸 봤어요. 한방병원에서 쓰는 거 봤고 양방병원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그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취약한 게 암이 싫어하는 게 이 열, 그러니까 높은 열에 대해서 암세포가 취약하고 그다음에 산소 그리고 몸이 알카리성으로 되어 있으면은 암세포가 많이 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하루에 3시간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병원도 3시간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보통 1시간이나 30분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조금 서비스 더 해주면 10분 플러스 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한 다음에 어떤 암 요양센터에서는 그 뭐 이렇게 찜질방 가면은 굉장히 고온 고열을 이렇게 해갖고 해주는 그런 방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플러스 한 2시간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식 그 스타일을 좀 따라가서 이렇게 암 치료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방병원에, 대학교 한방병원에 입원했을 때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하고 거기 가보면 다른 방에 가보면은 뭐 30분에서 그 몸에 이렇게 손발 넣고 온열치료 비슷하게해서 이렇게 물로 몸을 데우는 거, 그 다음에 건식으로 해서 이렇게 몸을 데우는 거, 찜질하는 것처럼 그런 데서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뭐 나름대로 논문도 많고 데이터도 풍부해서 암 환자한테는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의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병원에서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사랑 의원은 여기 동은 모르겠어요. 목련 아파트하고 가람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던데 여기는 요 기계는 이제 독일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 뭐 담당 기사가 왔던데 아무튼 독일제 제품이고 독일제 제품이고 상당히 온열감도 좋고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도 다른 데 비해서 양호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주파 분열암 치료도 뭐 종종 받고 집에서 이제 보니까 그 발 조격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볼까 했는데 약간 작동이 안 돼서 그건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쓰든가 해서 집에서는 조격기로 몸에 열을 좀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고주파 분열암 치료기는 아무튼 서양에서 이렇게 개발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고 여러 나라에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현대의학에서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도 있고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좀 쓸만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주파 분열암 치료를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뭐 말을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보면은 암 환자들만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고주파 분열암 치료를 못 쓰는 사람들은 몸에 심장 뭐 박동기가 달려 있다든가 아니면 고관절 수술해서 몸에 금속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임산부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고형암, 그러니까 좀 뭐 혈액암 이런 것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형암은 모두 쓸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열기가 이제 눈에 들어간다든가 하면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눈하고 관련 근방에 있는 것은 또 못 쓰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폐암이기 때문에 고주파 분열암 치료기를 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록 전이는 됐지만은 그 여러 가지 받쳐주는 데이터하고 논문들이 있어서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양방, 한방, 그 다음에 대체의학, 그리고 수행, 명상 이런 걸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결코 그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양방병원에서 서울 삼평병원에서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 한방병원도 다녔거든요. 같이 동시에. 그런데도 작년 2023년 2월 달에 암세포 판정 받았고 3월 초에 고주파 그 양성자 방사선 치료한 이후에 작년 10월 달에 좀 이상한 조짐이 있었고 2024년 1월 달에 전이 판정을 받았거든요. 원래 폐암이 전이가 되는 게 수술을 해도 1단계나 2단계에서 수술 가능하거든요, 보통. 근데 수술을 했을 때도 전이율이 20%에서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도 이제 전이가 된다는 것은 전이율이 굉장히 높은 병이고 그래요. 그래서 사망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전이가 그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가서 전이가 된 상황인데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방병원이든 한방병원이든 다 동원을 해야 하는데 양의사들은 한의학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방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양의사 또 실력이 대단하냐? 그것도 또한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레벨은 있겠지만은 100%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의사들이 그에 대해서 보정해도 서로 간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을 잘 써가지고 양방, 한방, 그 다음에 뭐 대체의학으로 뭐 맨발 걷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수행, 명상, 요가 등등 쓸 수 있는 것은 다 총력 동원해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상대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야,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의학들이
그렇게 수준이 막 발등하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100년 후, 200년 후 지나면은 더 높은 의학들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의 의학 수준이 이것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최대한으로 쓸 수 있으면 쓰시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여러 가지 방법들 동원해서 같이 치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0 눌러주세요. 그냥 누르면 돼요.